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에서 주간 브리핑하겠습니다. 무디스가 내년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측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시작하고 있는데 과연 세금 중독 가짜 일자리 예산, 공무원 지원 타령, 깜깜이 북한 해주기 예산 통과시켜라는 것인지 집권 세력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세금 중독 5기 예산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예산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일주일 내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가짜 일자리 예산을 진짜 일자리 예산으로 둔갑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예산 관련 100대 문제 사업에 대해 어거지 논리를 가져다 붙일 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 퍼주기 예산의 국회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 찰떡 담합하여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실패한 경제정책들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 탓으로 떠넘기면서 오로지 남 탓, 과거 탓, 경제 구조 탓,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을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으로 몰며 자신들의 실정을 덮으려 했습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양심을 찾아볼 수 없는 후한무치한 집권 세력입니다. 국회 무시 예산심사방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전격적인 경질에서 활용정점을 찍었습니다. 국회는 경질된 경제부총리를 붙잡고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질된 부총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삭감을 결정하고 증액을 결정하겠습니까? 시간만 질질 끌다 예산안 통과 법정기일을 지켜야 한다며 졸속 심사를 유도하려는 의도이거나 야당의 요구를 권한 바꾸려는 이유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일관하다가 원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진심으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 통과를 원한다면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예결위 대수정 소위나 최소한 소소위에 출석하여 책임있게 야당과 2019년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중 가짜 일자리 예산과 대북 퍼주기 예산의 실체를 상당 부분 밝혀내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23.5조 원의 가짜 일자리 예산입니다. 현 정부는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의 집행률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률이 높은데 도대체 왜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가 발생했을까요? 여기에는 꼼수가 있었습니다. 4가지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조 3,562억 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예산은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체를 보니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된 기가입자의 지원율이 80%였습니다. 그야말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집행을 위한 집행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7,135억 원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올해 집행이 부진하자 당초 지원 대상을 2+1명에서 1+1명으로 성장 유망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변경하였고 심지어 소급 적용까지 하였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나눠주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4,122억 원의 취업 성공 패키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의 200만 원 이하의 일자리가 62.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30만 원 이상은 13.8%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별다른 취업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일자리 알선을 이유로 취업 알선 기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취업 성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속빈 감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1조 2,586억 원의 고용노동부와 중기부의 내일 채용 공제 사업 중 중기부 재직자 대상 예산은 18년 7월 말 기준으로 예산안 912억 5,200만 원 중 52억 7,700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5.8%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부의 내일 채용 공개 사업은 목돈
목돈 마련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 건속을 유도할 목적이나 중도 해지 비율이 17년 가입자 기준으로 23.1%에 달해 144억 원의 국고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갈팡질팡 남북 협력기금 비공개 예산과 국민 부담 문제입니다. 통일부는 국정감사 시에는 비공개 예산이 4,172억이라더니 예결위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는 5,394억, 송원석 의원이 산림, 농축산 협력 분야도 내역 없이 제목만 기재된 사실상의 비공개 예산으로 비공개 예산의 합계가 7,164억 원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통일부 장관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농축산, 산림, 환경협력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2,900억이라고 금액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공개 예산입니다. 도대체 통일부는 숨기고 있는 예산이 4,172억입니까? 5,393억입니까? 7,163억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갈팡질팡 은폐와 축소와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비공개 예산은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예산은 65.3%에 달합니다. 2017년은 16%, 2018년은 26%가 비공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왜 65%를 비공개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남북협력기금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정부는 SOC 사업을 협력기금에 담지 않아 국민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성 신의주를 비롯한 4건의 SOC 사업에 관한 총 사업비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집권 세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총 사업비 공개를 끝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공개해야 남북 경협 예산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들 예산 심사에서 최초의 50억, 30억 설계비를 지출하면 그게 통과가 되면 나중에 3천억, 4천억까지 증액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SOC 사업은 총액 사업비가 나오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 국민이 반대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3.6만 명의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7만 4천 명의 공무원 재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중 국가직은 8만 명, 지방직은 9.4만 명입니다. 민간 일자리를 못 만들면서 공무원 증원만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에게 재원 대책 없이 지방직 공무원을 할당식으로 배분하여 지자체를 재정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직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4,097억 원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아무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심사를 방해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더라도 자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고 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게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자유한국당 2019년도 예산을 문재인 정권의 세금 중독 5기 예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의 예산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처절한 몸부림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시장이 어쨌든 교체된 상태에서 이제 정부를 계속 운영하셔야 되는데 한국당 교체 같은 거 그래서 사실 뭐 소위에는 기재부 차관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재부 차관도 아시다시피 경질설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논의한 감액이나 증액을 어느 누구도 결심을 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희 어떻게 소위를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질질 끌다가 법정 기일에 부딪혀가지고 또 야당이 발목 잡기 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막 이렇게 공세를 하면 또 원안으로 집권 상정해가지고 원안 통과하겠다는 의도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우리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수적 소위나 최소한 소소위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 예산 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신인 김수현 정책실장이 함께 나와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고 법정 기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저의 충원을 받아들여가지고 김수현 현 신인 정책실장이 소위나 또 시간이 모자란다면 소소위에 나와서 야당과 정말 머리를 맞대고 내는 예산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제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번에 신인 내정하면서 경제는 원톱이다라고 했던 청와대의 주장을 본인은 공감하지 않으신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경제부총리는 저희들이 추인을 할지 안 할지 청문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거는 저희가 미리 청문회를 갖다가 뭐 이렇게 추인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하고는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 후보자하고 내정자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현직 경제부총리는 사실상 경질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보할 수 있는 신임 정책실장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제안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한국당에서 청문회, 신년 청문회를 어떻게 하실지 전략을 하고 있는지. 글쎄 청문회 부분은 원내대표님 네, 그거 같이. 혹시 예산 소위에 비교섭단체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은 그래요. 사실은 느닷없이 몇 주 전부터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1위를 소위에서 증원하자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15명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16명으로 증원하면 그게 소위입니까? 상임이죠. 그리고 한 명이 늘어나는 게 한 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위는 다수결이 아니고 합의이기 때문에 한 명의 발언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섭단체는 비교섭단체대로 자신의 주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 명은 한 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쟁점은 바른미래당은 전체 국회의석에서 훨씬 비교섭단체가 많으니 자신들이 주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비교섭단체는 예결위 외에 숫자가 바른미래당과 비교섭이 같으니까 한 석을 내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과 비교섭단체 간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비교섭단체는 교섭권이나 대표성이 없어요. 누군가가. 이 때문에 협상이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왜 민주당이 소위의 증언을 해가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거는 하나의 또 보름밖에 남지 않은 소위의 시간끌기 아닌가 생각해서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 소위 구성이 안 되면은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그 소위도 엎어질 건가요? 엎어질 가능성은 그 예단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그 간사끼리 잘 협의해서 원칙과 관례와 전례대로 합의를 하는 게 맞죠. 이렇게 자꾸만 그 소위를 하루 증언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6명이면 상임위 수준이에요. 법사위가 몇 명이죠? 16명 되지 않습니까? 교육기관 16명 되지 않아요? 16대표예요? 아니 도대체 상임위 수준으로 소위를 해서 어떻게 신분 있는 심사를 합니까? 저희는 이거는 그것도 느닷없이 민주당이 들고 나왔거든요. 바른미래당이 들고 나온 게 아니고 민주당이 들고 나온 거예요. 소위 증언하자고. 그거는 오히려 한 명을 증언시켜서 남북협력기금 협의에 좀 도움을 받고 싶은 거나 아니면 2주밖에 안 남은 소위를 시간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그 소위 출석 조회가 있었어요. 전례를 떠나서요. 지금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상황을 만든 거는 정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 국회를 무시해도 무시지 경제부총리를 예산심사를 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경질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최소한의 책임을 가지고 경제부총리가 예산까지는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제부총리 경질을 하든 바꾸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안 심사 도중에 경제부총리를 사실 저희들은 경제부총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사실 마지막 대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거는 철저하게 우리 예산심의에 김백이 아니면 시간 끌기를 통해 가지고 원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납득될 수 없는 일이에요. 전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희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최소한 소소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에요. 12월 2일까지 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법정 기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누구 붙잡고 얘기합니까? 아니 도대체 당사자가 누군가요? 장관도 경질됐죠. 차관도 경질설 때문에 사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차관 경질된다는 거. 근데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요? 아니 예산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없이 예산 심의를 하라는 거? 이게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공론화 과정 그렇게 좋아하면서 공론화의 최소한의 기구인 국회는 자꾸 패싱합니다. 평양선언도 국회 패싱, 예산도 이제 국회 패싱하려고 해요. 이걸 어떻게 두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자, 고맙습니다. 저희 정말 법정기일 2월 2일입니다. 너무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 정말 12월 2일까지 법정기일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보할 거 양보하고 또 집권당이 꼭 필요한 예산은 작년도 결산을 보면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이 예산은 문재인 정권의 도움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12월 12일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누구 탓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이 뭐 무조건 비판하지 마시고 야당이 지금 정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보십시오. 제가 지역구도 안 가고요. 제가 이 예산안 5번 정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결산을 합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결산을 왜 합의 안 해주는 줄 아십니까? 발목 잡기 아니에요. 결산이 왜 발목 잡기입니까? 결산을 심사하면서 정말 잘못 쓰여지거나 또 집행이 안 됐던 예산은 보여주려고 해요. 자, 이렇게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시장에 작동한다고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증액해 왔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52조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이렇게 퍼부었는데 이렇게 일자리 참사, 고용 참사가 나는 것에 대해서 조그만 반성도 없이 어떤 부분들이 잘못돼서 일자리 고용 참사가 났을까에 대한 반성 없이 그 예산을 그대로 추가로 증액해 왔어요. 이 부분은 야당의 말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주시고 저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12월 2일까지 법정기일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지를 잘 봐주시고 그럼 저희에게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